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I2C 또는 I2C라고 부르는 인베디드 통신 방법과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전체 과정 중에 지금까지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터, 시리얼, 센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I2C와 SPI를 배우면 이런 것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주변 장치들을 전부 다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I2C 또는 I2C라고 읽는 것은 필립스에서 제안한 통신 방법인데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아두이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대의 아두이노 보드를 I2C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그리고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도 아주 파퓰러한 그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센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장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역시 SPI를 이용해서도 두 개의 아두이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2C와 SPI를 기반으로 센서를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면 네트워킹이 된 인베디드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들 때 우리가 이너셜 센서로부터 여러 가지 값을 받는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대부분 I2C나 SP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I2C, SPI, 그것이 무엇이고 프로토콜은 무엇이고 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프트웨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 가지 웹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I2C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우선 위키피디아에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참조로 했고요. 그리고 늘 다음에 가는 것은 아두이노 원래 소프트웨어 사이트에 가면은 다양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구글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트메가 328P는 아두이노 우노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매뉴얼의 섹션 21에 가면 I2C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SPI도 마찬가지인데요. SPI는 Serial Peripheral Interface고 예전 모토로라 지금은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선 시작은 위키피디아에서 하면 어떤 개괄적인 정보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두이노 CC에 가면은 SPI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 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SPI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웹사이트를 참고로 했습니다. I2C나 SPI는 모두 버스의 일종입니다. 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거죠. 군데군데에서 누가 타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데이터에 비유한다면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싣고 와서 또 어디에도 내려주는 이런 것이 바로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디바이스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각각 연결된 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버스인 경우에는 같은 선을 이용해서 내리고 타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탈 때도 규칙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때도 규칙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다시 말하면 통신 규약에 해당됩니다. 먼저 I2C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2C는 예전 필립스의 반도체 부분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분사해서 NXP 세미컨덕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로고고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머더보드, 이제 컴퓨터에 있는 머더보드죠. 거기에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인베드 시스템이나 지금 휴대전화 등에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센서들 연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멀티마스터 모드라고 해서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는데요. 이 마스터는 주인이고 슬레이브는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데이터를 슬레이브에 보내고 또 슬레이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놔라 요청을 하면은 슬레이브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quareC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단연 핀이 2개밖에 필요 없다라는 가장 좋은 장점 때문인데요. SCL이라는 클럭 그리고 SDA라는 데이터 핀 요 2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 시리얼 통신 UART와 비교를 하면 UART는 RX, TX가 있었죠. 그리고 클락이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클락이 없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클락이 없기 때문에 리시버 쪽에서 클락 신호를 복구해내기 위해서 하드웨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락과 SDA 두 라인을 가지고 하드웨어 구조를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iSquareC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iSquareC 인터페이스는 특별히 반이중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alf duplex인데요. 이것은 한 번 송신할 때는 동시에 받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구조를 우리가 half duplex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SCL 핀과 SDA 핀이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 드레인이라는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데요. 이 오픈 드레인과 풀업의 동작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조창래 군이 멋지게 그려준 겁니다. A라는 디바이스와 B라는 디바이스, 여기엔 D1과 D2로 표시를 했죠. 이 디바이스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각각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둘 다 열려져 있을 때, 즉 둘 다 오프 상태죠.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드레인인데 드레인이 열려 있어요. 이 드레인이 이 핀인데요. 이 핀이 딴 곳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놔져 있다라고 해서 오픈 드레인이라고 그래요. 이 오픈 드레인을 서로 한꺼번에 같은 핀에 연결을 하고 풀업 저항을 통해서 5V VCC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오픈 드레인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디바이스와 두 번째 디바이스가 전부 다 오프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V가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출력 전압이 5V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가 온돼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결국 그라운드 쪽하고 연결된 여기가 0V로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물론 두 개 다 온돼 있는 경우에도 역시 0V 출력이 나오죠. 이때 왜 풀업 저항이 필요하냐면은 만약 풀업 저항이 없다면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온되어 있을 때 5V가 그라운드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회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음의 법칙은 I는 R분의 V죠. 그런데 R이 0이 되기 때문에 0분의 5V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회로가 파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업 저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iSquareC 통신 프로토콜을 우선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3학년에 가게 되면 인베디드 통신 교과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iSquareC의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시 한번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iSquareC 통신 프로토콜은 반드시 마스터 쪽에서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스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하자마자 첫 번째는 어드레스를 보냅니다. 7비트 어드레스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7비트를 통해서 127개까지의 디바이스들을 유니크하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비트는 R 리드 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슬레이브에게 쓸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에 라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슬레이브로부터 읽어오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R 표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에 연결된 많은 디바이스들 중에서 자기 어드레스가 맞으면 거기에 ACK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각각의 데이터 트랜스퍼의 끝마다 어크날리지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스탑 신호를 해주게 되어 있죠. 사실은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마스터의 의도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스탑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마스터가 되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iSquareC에서는 멀티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A, 마스터 B 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A가 계속 통신을 하고 싶어요. 한 번 트랜잭션이 끝났는데도. 그러면 버스를 놓지 않겠죠. 그럴 때는 스탑 비트를 주지 않고 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스탑 비트는 옵셔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와이어 라이브러리라는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의 와이어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와이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비긴입니다. iSquareC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통신이라고 그랬죠. 마스터는 반드시 아규먼트 없이 begin이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begin 어드레스 다음에 유니크한 어드레스, 예를 들어 7번이면은 7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구분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지요. 리퀘스트 from은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몇 바이트를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퀀터티를 10이라고 하고요. 7번 슬레이브에게 10바이트를 달라 하는 것이 바로 request from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옵셔널하게 send stop이라는 불린 밸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true라고 쓴다면 마스터가 이 request from 명령을 내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stop bit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가 스탑 비트를 주면 이 버스를 일단 마스터의 권한을 포기하고 일단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스터가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끝에다가 false라고 주면 맨 마지막에 스탑 비트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읽어올 때 리스타트 시킬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만약에 이 send stop이라는 bit을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 마스터인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멀티 마스터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egin transmission과 end transmission 사이에 write 명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begin transmission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아까 그 7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번의 write 명령을 씁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 이런 버퍼가 있어 가지고요. 이 버퍼 속에 쓴 것들 A, C, 그다음에 7, 8 이런 값들이 write 명령에 의해서 쭉 채워진 다음에요. 다 write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end transmission 함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퍼에 쌓였던 것들이 실제로 그 iSquareC 라인을 타고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데이터 라인을 움직여 가지고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엔드 트랜스미션 마지막에도 역시 stop이라는 플래그를 줄 수 있는데요. 아까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true면은 엔드 트랜스미션이 끝난 다음에 버스를 릴리즈 하고요. 이곳에 false를 집어넣으면은 버스를 계속 쥐고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처럼 싱글 마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탑 비트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그 바이트를 쓰는 write 명령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value를 사용하는 방법, string, data length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데 우선 value는 예를 들어서 바이트 타입의 a는 7이라고 했다면 여기다 a를 직접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바이트 값을 보내기 위해서 write를 쓰고요. string일 때는 캐릭터 어레이인데 null terminated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어레이 100개짜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A, B, C 다음에 null을 집어넣었어요. null은 ASCII 코드로 0이거든요. null 캐릭터. 그러면은 세 바이트를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length를 주면은 실제 어레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이즈를 갖는 어떤 어레이라면은 랭스에다가 100을 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널이든 널이 아니든 0이든 7이든 어떤 값이든지 100바이트를 한꺼번에 전송하고 싶을 때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한편 읽는 측에서는
available 하면은 iSQL C 통신의 결과로 읽어온 그 데이터가 버퍼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이 그 0이 아니면 need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eed를 통해서 버퍼에 쌓여 있는 것을 FIFO 방법으로 하나씩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레이브 쪽에서 쓰는 그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n receive 그리고 하나는 on request입니다. on receive는 마스터 쪽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슬레이브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마스터에서 온 데이터가 도착했다라고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내 함수를 불러라. 이거 보고 보통 우리는 이벤트 함수 또는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마스터로부터 데이터가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함수가 불리게 되겠죠. 반대로 on request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13바이트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슬레이브 쪽에서는 달라는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보내야 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그 함수를 짜가지고 역시 이 속에다가 주게 되면은 달라는 리퀘스트가 왔을 때 여러분의 함수가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 코드들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곰삭여 보시고 실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제로 두 대의 아두이노를 iSQLC로 연결을 해서 한번 통신하는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로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이 두 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게 클락이죠. SCLK, 시리얼 클락과 SDA 데이터 라인이 있죠. 그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날로그 5번 핀이 슬레이브의 아날로그 5번 핀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SDA도 역시 슬레이브 쪽에 아날로그 4번 S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업 저항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풀업 저항 두 개를 달아주고 VCC 5V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전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통신을 하는 코드를 보시면은 마스터 쪽은 와이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와이어 덧 헤더를 인클루드 해주고요. 처음 셋업에서 비긴을 해줍니다. 슬레이브 쪽은 비긴을 할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죠. 어드레스를 쓰게 돼 있죠. 또 마스터 쪽에 보시면은 루프에서 이렇게 begin transmission과 end transmission 사이에 4번 슬레이브와 통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string 그리고 value 바이트를 x로 줬죠. 이렇게 queue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명령어에 통해서 queue에 쌓이게 되고요. 5바이트와 1바이트가 쌓였으니까 6바이트가 쌓이게 되겠죠. end transmission 명령을 통하면 이제 6바이트가 순차적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동작을 위해서 우리는 x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500ms 동안에 500ms 동안 딜레이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코드가 마스터 코드입니다. 한편 슬레이브 코드는요. 만약에 받게 되면 receive 이벤트 함수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벤트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시리얼 비긴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루프에서는 하는 일은 그냥 딜레이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은 iSQLC를 통해서 데이터가 동작한 경우에 receive 이벤트라는 함수가 불러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receive 이벤트에 wire.available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있는 데이터가 여러 바이트면 읽어서 serial.print를 통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이트를 읽고 print ln을 통해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보여준 다음에 줄을 바꾸죠. 이러한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iSQLC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는 그 예제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마스터이고 이쪽 보드가 슬레이브 보드입니다. 그리고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계속 카운터 값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풀업 저항 두 개는 VCC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은 슬레이브 쪽에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레이브 쪽에 시리얼 모니터가 오른쪽 끝에 있죠. 그리고 마스터 쪽을 리셋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스터가 리셋됐기 때문에 코드가 새로 시작할 것이고 0부터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카운터 값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지금 슬레이브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코드를 잠깐 다시 보시면은 바로 리시브 이벤트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받아가지고 시리얼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에 LCD를 달아서 메시지를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마스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슬레이브입니다. 마스터에도 LCD를 달았고 슬레이브에도 LCD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클락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했고 여기에 풀업 저항이 있습니다. 풀업 저항은 VCC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양쪽 그라운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LCD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리얼 통신과 LCD 응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레지스터 저항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핀 그리고 레지스터 셀렉트와 이네이블 핀들을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코드를 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스터 쪽 코드입니다. 마스터 쪽 코드는 이제 LCD도 이용하기 때문에 리퀴드 크리스탈 더 테더와 I2C를 이용하기 위한 와이어 더 테더를 둘 다 인클루드 해줍니다. 이번에는 슬레이브 아이디를 1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LCD를 연결하기 위한 코드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12번은 레지스터 셀렉트, 11번은 이네이블, 그리고 5432는 하위 4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였죠. 그리고 일단 스트링은 초기화시켰습니다. LCD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를 부를 때 비긴에 아규먼트를 안 주게 되면 마스터 모드로 동작하게 되죠. 이제 루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0으로 놓고요. 제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serial.available에 몇 바이트가 도착했는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if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LCD를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약간 딜레이 후에 슬레이브 아까 우리 1번이었죠. 1번 슬레이브에 대해서 begin transmission과 end transmission 이 사이에 wire.write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보내죠. 그런데 그 캐릭터는 시리얼 모니터로부터 읽어옵니다. 그래서 serial.read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낸 바이트 수만큼 충분히 읽어온 다음에 그것을 슬레이브에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는 end transmission을 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로부터 슬레이브에게 리드 리퀘스트를 해줍니다. 그럼 슬레이브는 제게 어떤 메시지 답을 할 겁니다. 이 from slave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request from SID가 우리는 얼마였죠? SID가 슬레이브 넘버였죠. 슬레이브 넘버 1번이죠. 그리고 13바이트를 내게 달라라는 리드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슬레이브는 제게 I2C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겁니다. 그것을 제가 13번 읽어 가지고 계속 LCD 스트링 바텀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도 보내고 제 마스터에 붙어 있는 LCD에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편 슬레이브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슬레이브 코드는 마찬가지로 LCD를 연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이런 초기 함수가 있고요. 셋업에서는 begin 할 때, wired begin 할 때 1번 슬레이브 아이디를 넣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이벤트 함수를 등록을 하는데 첫 번째 on receive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write를 하는 경우에 불려지는 함수이고 두 번째 send 이벤트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need request를 할 때 불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입장에서 읽어오려면은 슬레이브 입장에서는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end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또 마스터 입장에서 슬레이브에게 write 한다면은 슬레이브 입장에서는 ne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receive event 함수를 부르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무한 루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역할을 슬레이브가 하게 되겠죠. 슬레이브는 즉 receive event, 즉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메시지를 write를 하게 되면 몇 바이트가 있는지 write available을 읽어온 다음에 write read 함수를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 내용을 LCD 스트링에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브에 있는 LCD에 그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제가 뭔가 마스터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슬레이브 LCD에 표시가 되게 되겠죠. 한편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리드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슬레이브가 마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그때는 send event라는 함수가 아까 불리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죠. 이럴 때는 connection OK,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13바이트의 메시지를 마스터 쪽으로 다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은 마스터 쪽에 코드를 달았습니다. 우리 오렌지 보드가 마스터로 동작하고 있고요. 마스터에 연결된 LCD고요. 그리고 슬레이브에는 우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노에 연결된 LCD입니다. 마스터 쪽 코드에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엔터를 치게 되면 hello라는 내용이 마스터 쪽에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이 돼서 슬레이브도 잘 받았다고 hell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으로 커넥션 OK라고 13바이트를 보냈죠. 그 받은 메시지를 다시 마스터 쪽 LCD에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이번에는 Good morning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다시 역시 슬레이브로 잘 전송이 됐고요. 또 리시버 쪽에서도 커넥션 OK라는 것이 다시 마스터 쪽으로 슬레이브에서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도 커넥션 OK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Square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버스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가 1번 슬레이브, 2번 슬레이브, 3번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마스터와 3개의 슬레이브 사이에는 연결 핀이 이렇게 2핀씩 필요합니다. 그것이 SDA와 SCRK, 즉 클락 핀과 데이터 핀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는 이렇게 LCD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코드라든가 동작 원리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즉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1대1 통신이 되면 같은 원리로 1대3, 1대_n 통신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한번 마스터 쪽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대3으로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하나의 마스터로 연결하는 경우에 회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실제 마스터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 코드의 첫 부분입니다. 자, 와이어 더 테더와 리퀴드 크리스탈 더 테더를 인클루드 했죠. 와이어는 iSquareC 때문에 했고 리퀴드 크리스탈 더 테더는 우리가 LCD 모듈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12, 11번 레지스터 셀렉트, 이네이블, 그리고 4개의 데이터 비트, LCD 스트링, 그리고 버퍼를 100바이트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iSquareC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슬레이브는 1번, 2번, 3번 어드레스를 잡았고요. 이 3개를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업을 보죠. 셋업에서 해야 되는 것은 LCD를 우선 초기화시켜 주고요. 16x2는 2줄짜리고 옆으로 16개의 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LCD.clear를 통해서 깨끗하게 일단 지워줍니다. serial.begin은 9600bps로 시리얼 모니터, PC의 시리얼 모니터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wire begin, 속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안 줬다는 소리는 마스터로 동작하는 코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에서는 LCD set cursor를 통해서 0,0이면은 여기 중에서 첫 번째 글자죠. 이곳으로 커서를 이동했습니다.
커서를 이동했다는 소리는 뭔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것부터 프린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erial.available을 통해서 PC의 시리얼 모니터로부터 오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LCD를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하죠. 바텀 체크는 두 줄 중에 그 밑에다가 그 슬레이브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까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텀 체크가 012 처음에는 0 그리고 슬레이브 첫 번째로부터 연락이 오면 1, 2, 3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딜레이를 시켜줬고요. serial.available이 있으면 글자를 읽어다가 LCD 캐릭터, LCD 스트링 탑에다가 계속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얼 모니터로 입력한 모든 글자가 LCD 스트링 탑에 이제 와 있겠죠. LCD 스트링 탑에 있는 스트링을 캐릭터 어레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버퍼 아까 100개 만들었죠. 충분히 100개의 그 자리를 만든 다음에 위에 스트링이 예를 들어서 헬로우였다. 그러면은 HELLO 그 다음에 null 들어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겠죠. 이것이 버퍼의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비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서 LCD 프린트, LCD 스트링 탑면은 아까 만든 스트링을 LCD에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 있는 LCD에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serial.println을 통해서 LCD 스트링 탑 이것을 다시 시리얼로 보내게 되겠죠. 자, 이제 for로프를 돌면서 세 개의 디바이스에 각각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for로프가 돌죠. 그럴 때마다 슬레이브 넘버에는 뭐가 들어있죠? 1하고 2하고 3이 어레이로 들어있죠. 각각을 액세스할 겁니다. begin transmission과 end transmission 사이에 우리는 write를 사용하죠. 이 버퍼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버퍼에 아까 hello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버퍼는 끝에 null terminated string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버퍼 사이즈가 100개이지만 hello 다음에 null이 오게 되면 0까지는 트랜스미션 안 하고 hello 5까지 트랜스미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주죠. 이렇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엔드 트랜스미션이 끝난 다음에야 실제로 어드레스부터 데이터까지 순차적으로 보내는 그 작용이 하드웨어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동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from slave로부터 리스판스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죠? 그것은 from slave라는 함수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CD 스트링 탑을 초기화시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쪽에 있는 from slave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from slave는 말듯 하는 것처럼 슬레이브 쪽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슬레이브 아이디가 오고요. 1, 2, 3 중에 하나겠죠. LCD set 커서를 통해서 bottom check 곱하기 4, 2를 줍니다. 이곳은 왜냐하면은 LCD가 16바이 1이고 여기는 0번째 줄, 그 다음은 1번째 줄이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바텀 체크가 처음에는 0이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번 리스판스가 올 때마다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번 리스판스가 오면은 하나, 둘, 셋, 4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부터 오는 리스판스를 쓰기 위해서 바텀 체크 곱하기 4만큼 커서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텀 체크 값이 현재 1이라면 이곳에 커서가 가 있겠죠. 그리고 wire.request from SID 4 4바이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슬레이브가 4바이트를 주겠죠. 그것을 읽어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wire.read를 통해서 4번 바이트를 읽어와서 그것을 LCD string bottom LCD의 그 밑에 줄에다가 쓰는 글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LCD 스트링 버텀 스트링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마스터의 시리얼 모니터로도 보내주고요. 또한 마스터에 붙어 있는 LCD에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성공했기 때문에
바텀 체크는 1 증가시켜줘서 다음에는 다음부터 쓸 수 있게 해주고 LCD 스트링 바텀은 초기화시킵니다. 이것이 마스터 쪽 코드입니다. 이제 슬레이브 쪽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레이브 쪽 코드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레이브 코드는 와이어드 비긴이 뭘로 시작하죠? 이렇게 슬레이브 넘버로 시작할 겁니다. 이 슬레이브 넘버는 슬레이브마다 유니크한 어드레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을 쓸 겁니다. 이 슬레이브 넘버는 위에 샵 디파인으로 이렇게 콘스탄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상수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샵 디파인, 두 번째는 const int. 두 방법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슬레이브 넘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샵 디파인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on receive와 on request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on receive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보낸 데이터가 있을 때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받는 역할을 하는 함수, 그걸 우리는 receive 이벤트라고 작성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send 이벤트라는 함수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옆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시리얼 그 슬레이브 쪽에 붙은 시리얼 모니터에도 값을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이벤트 함수 중에 첫 번째인 receive 이벤트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eceive 이벤트 함수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write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불리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몇 바이트가 도착했는지 알아본 다음에 한 바이트씩 읽어서 LCD 스트링에 더하죠. 그래서 LCD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LCD에다가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LCD 스트링을 초기화해 주죠. 그리고서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또 언제 불릴까요? 다음에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보내면 또 이 함수가 불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end 이벤트인데요. 이 send 이벤트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read 명령을 줬을 때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request from에서 4바이트를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wire.write를 통해 가지고 3번째, 세 번째 슬레이브가 OK다 느낌표 이래서 4바이트를 보냅니다. write 명령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스트링, 세 번째는 array, 그 다음에 length를 설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죠. null terminated string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의 마스터와 3개의 슬레이브를 I2C로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상태라서 어떤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는데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 속에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에는 처음 그 헬로우 메시지가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헬로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각각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각각 이 3개의 슬레이브로부터 1 OK, 2 OK, 그리고 3 OK라고 어크나리지먼트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을 1대3 ISQC 통신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